누구나 환한 미소로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치아가 상실되었을 때 미소는커녕 발음 문제, 올바른 음식 섭취의 어려움, 얼굴의 구조적 변화와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자신감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뭐 빼고 끼우고 하니까는 그런 거 불편하고 어디 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것도 좀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40살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잇몸이 안 좋는가 이빨이 잘 하나서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가 위에 이빨도 하고 하려 했는데 내려앉더라고요. 치아가 없는 공간을 방치하면 주변 치아에 문제가 생기거나 치열의 변형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는 교합력의 변화로 다른 치아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분이 임플란트를 선택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치아를 대신하는 전체 임플란트에 대해 김성원 원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식사를 잘 못하시겠죠. 식사를 잘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얼굴도 좀 변형이 오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으로는 약간 좀 디프레션 된 상태에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니까 물론 전신 건강이나 이런 데 많이 좀 안 좋아지게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특별한 질환이 바로 연결돼서 되는 건 아니지만 무취학 상태로 오래 지내시는 거는 이렇게 권장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물론 소수의 치아가 한두 개 정도 빠지게 되면 그때는 저희가 그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걸 하게 되지만 전체 임플란트는 보통은 윗턱뼈에 있는 14개 치아 또 아래턱뼈에 있는 14개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작게 심을 수도 있고 4개부터 10몇 개까지 심을 수도 있지만 보철 방식도 또한 여러 가지 틀니 타입도 있고 고정식도 있고 그 다음에 착탈식도 있지만 그렇게 한 악궁에 있는 모든 14개의 치아를 대체하는 그러한 임플란트 술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 임플란트는 보통 치아를 전부 다 상실해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예전에 무치약 상태로 지내셨던 틀니 환자라든가 안 그러면 치주 질환이 너무 심해서 모든 치아를 다 빼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어금니 부분을 빼긴 하지만 앞니 부분도 얼마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아니면 어금니 부분은 남아있긴 한데 시큰시큰거리고 별로 좋지 못해. 그래서 모든 치아를 밟지 예정인 상태의 환자들에게 이제 권하거나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며칠째 계속되던 추운 날씨가 조금은 누그러든 수요일 아침 여유로운 표정으로 병원을 들어서는 김덕임 씨는 요즘 마음이 참 편합니다. 덕임 씨는 치아가 하나도 없어 10년 동안 틀니를 사용했는데요. 오랫동안 사용했어도 불편함이 나아지지 않아 전체 임플란트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전부터 그냥 잇몸이 조금씩 안 좋고 피가 나고 젊을 때부터 애 놓고 나서 그때부터 치아가 안 좋아가지고 치과 다녔어요. 그래 하다가 또 견디다가 50대 한 초반에 치과에서는 이제 완전히 막 이래 하는 것보담도 다 빼가 틀니를 하는 게 편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가 부분 또 틀니를 했어요. 했는데 또 그때 그래 쓰다가 또 안 좋다 이래가지고 일단은 막 반틀니식 하다가 일단 그래가 막 틀니를 한 거예요. 뭐 빼고 끼우고 하니까는 그런 거 불편하고 어디 여행 갔을 때도 그런 것도 좀 사람들 보기에도 조금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래가지고 임플란트 전문인 것 같고 이게 이제 잘하시구나 싶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예. 진료를 보기 전 환자의 현재 구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파노라마 CT 촬영을 하는데요. 임플란트 수술 후 전체적인 조화와 현재 입안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필수 과정입니다. 촬영을 통해 임플란트가 원하는 위치에 정확하고 안전하게 심어졌는지를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어서 사진 촬영도 이어지는데요.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환자에게 가장 어울리고 편한 상태를 확인 후 마지막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덕임.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네.
식사는 좀 어떠세요? 잘하고 있습니다. 네. 뭐돌 빼고는 아마 다 드실 것 같은데. 원장님 덕분에 아, 잘 별 하고 말씀. 있습니다. 별 말씀. 네. 고생 많이 하시죠. 네. 뒤로 좀 눕혀드릴게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아, 옛날보다 잇몸 많이 깨끗해졌네요. 네? 요 처음에 어색했던 요 구멍들이 이제 적응됐죠? 네. 훨씬 양치하기 편하지 않으세요? 네. 맞아요. 치아 물림 한번 볼게요. 고개 약간 숙여보고. 자, 다물어 볼까요? 아. 다물어 보고. 다물어 보고. 잘 됐어. 좋습니다. 이게 처음에 사실은 우리가 이제 틀니를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갖고 이제 뭐 아드님하고 이제 손잡고 오셨는데 사실상 이 틀니를 썼을 때랑 임플란트 썼을 때랑 이 힘도 좀 다르고 씹는 힘도요, 예. 그죠? 예. 그다음에 양치하는 것도 사실 틀니 끼셨을 때는 이 뭐 양치할 게 어디 있어, 그죠? 예? 그래갖고 예, 대략적으로 헹궈내고 하셨지만 네. 그때 상태의 잇몸 상태랑 지금이랑 완전 달라졌어요. 맞아요. 지금은 아주 그냥 이 소녀 잇몸 같아. 예, 연분홍 빛깔 나갖고 너무 이쁘게 잘 됐거든요. 근데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 요거는 자동차 한 대 샀다 생각하고 예, 주기적으로 엔진오일 갈듯이 미션오일 갈듯이 이렇게 관리해 주시면서 쓰셔야 된다면 설사 저희 선생님들이 이게 잇몸 관리하다가 보면 요런 데 양치 안 돼요, 요런 데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알려주시면 그거를 기분 나빠하거나 하지 마시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 우리 선생님 얘기 따라서 한번 닦아봐야지 그렇게 관리 잘 하시면서 쓰시면 아마 한 35년은 더 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아주 지금 상태 너무 좋고 네. 저도 이렇게 해서 뵈니까 너무 좋고 예. 그렇죠. 원장님 잘해주셔가지고. 별 말씀. 있습니다. 별 말씀. 아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네. 다음에 또 체크 때 제가 다시 또 인사드릴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그 환자분께서는 나이가 좀 젊으심, 한 50대 후반, 아직 60 전이셨던 그때 오실 때 당시에는 내 위에는 이제 완전 틀니를 쓰셨고 밑에는 이제 치아가 2개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분 틀니를 쓰셨는데 사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임플란트 좋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니까 나도 그러면 이번 기회에 임플란트를 좀 해보자 해갖고 틀니를 벗고자 이제 해서 내원하신 거죠. 보시는 것처럼 위에 이제 9개 밑에 8개 임플란트 식립했고 그다음에 뼈 이식하고 뭐 잇몸 성형 등등 많은 수술을 거쳐갖고 지금 너무 잘 쓰고 계세요. 사실은 뭐 돌 빼고는 다 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다음에 예방 관리도 꾸준하게 잘 하셔갖고 지금 잇몸 상태가 사실은 처음에 왔을 때보다 너무 많이 좋아져서 지금 아주 뭐 100세까지 쓰실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상태가 좋습니다. 전체 임플란트가 들어가게 되면 보통은 임플란트 수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하는 동안에는 틀니를 사실은 못 쓰는 기간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뼈가 부족한 부위에는 임플란트 고정도 안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뭐 임시치아를 바로 올리거나 이렇게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잘 견뎌야 되는 기간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 기간을 좀 버티고 나면 나중에 이제 2차 수술이라는 걸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간에 틀니를 써야 되는 기간이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본을 뜨게 되면 추후에 이제 플라스틱 치아를 한번 얹어보는 겁니다. 얹어봐서 환자분이 혀가 씹히는지, 볼이 씹히는지, 폭을 좀 늘려야 될지, 줄여야 될지, 어느 부위가 또 과도하게 씹힌 건 아닌지, 이걸 저희가 다 아까 말씀드렸던 가봉 단계처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됐다 싶으면 저희가 이제 요걸 기반으로 해서 최종 보철모를 만들겠습니다. 대다수 치아가 탈락해버린 무치악 상태일 때는 저작 기능을 대부분 상실해 음식물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만성적인 소화불량은 물론 건강 상태까지 나빠질 수 있어 치료를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환자분들이 틀니를 쓰시면 의기소침해져요. 웃음도 입도 이렇게 작게 벌리게 되고 식사하고 나면 밥을 먹으면 틀니 사이로 음식물이 엄청나게 끼거든요. 그 다음에 틀니도 보통은 환자분들이 내 틀니 쓰면 10년 썼다 하시는데 그거를 잘 썼을 리가 없어요. 이유는 틀니는 보통 한번 하고 나면 잇몸뼈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매해마다 잇몸뼈가 조금씩 밖에서부터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치아 환자분들은 나 예전에 잘 썼는데 틀니가 헐거워진 게 아니라 잇몸뼈가 녹아서 그 사이에 공간이 생겨서 기존 틀니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틀니도 어떻게 해야 돼? 주기적으로 치과 가셔갖고 어디가 안 맞는지 그래갖고 수정 보완을 하시고 수리하셔서 이제 그렇게 쓰셔야 됩니다. 네. 우선은 틀니가 있겠죠. 위아래로. 두 번째는 임플란트를 작게 심어서 보통 아래쪽에 틀니 같은 경우에는 완전 틀니는 굉장히 쓰기가 힘들어요. 위에도 무척이고 밑에도 무척인데 왜 밑에가 더 힘드냐 하시면 밑에는 혀가 있거든요. 혀가 말할 때마다 틀니를 자꾸 들어 올린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임플란트를 소량 작게 심어갖고 이제 부분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안 그러면 나는 완전히 틀니 쓰기 싫다 하시면 이제 전체 임플란트 하는 과정이 있겠죠. 요즘에 전체 임플란트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뭐 적게 심어서 전체를 연결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개수를 좀 늘려갖고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있고 뭐 그거는 그 환자분의 상황, 그 다음에 뭐 경제적 요건도 봐야 될 거고 환자분의 식습관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씹는 힘의 정도, 어느 정도 씹기를 원하시는지 등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리를 열심히 해서인지 지금 상태가 너무 좋다는 덕임 씨는 치과에서 해주는 관리 프로그램도 열심히 받습니다. 임플란트 후에도 구강 관리를 깨끗이 해야 건강하고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꼼꼼하게 양치질을 하는 등 구강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합니다. 요즘에 기술도 많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재료도 많이 좋아지고 어버트먼트라고 저희가 지대주라고 지칭하는 게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옵션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그래서 적게 심어도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저희는 요거를 섹션을 여러 군데를 해놓거든요. 어금니 한 섹션, 또 작은 어금니 하나, 앞니 하나 이렇게 되면 한두 개가 문제가 생겨도 반대쪽으로 식사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금방 수리 보완이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뭐 제일 안 좋은 조건이기도 합니다만 4개 중에 14개를 받치는 4개 중에 하나가 딱 빠졌다 하면 그 3개로는 14개 못 받치거든요. 그럼 이 보철물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뺀 채 이거를 다시 만들거나 안 그러면 다른 부위에 심어야 되는데 다른 부위에 심게 되면 힘의 역학관계가 또 잘 안 맞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그 방법을 같이 주치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달라진 거는 너무 편하죠. 전에는 틀리할 때는 모든 게 이제 뭐 끼고 있으니까는 음식 점심이나 뭐 먹으면 끼면 빼야 되고 씻어야 되고 남보기에도 또 그렇고 그런 불편한 점은 그런 건 다 많았어요. 첫째는 많았고 일단은 안 빼고 하니까는 또 편하고 뭐 잘 먹고 내가 또 소성이 또 이제 아껴야 된다는 느낌도 들고 일단은 이제 앞으로 잘 쓰고 3개월마다 꼬박꼬박 오란 날짜에 와서 잘 받고 그래 가도록 잘 쓰고 하겠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 자신 있게 얼굴을 드러낼 수 있어 요즘 너무 즐겁다는 박선자 씨. 젊었을 때부터 치아가 좋지 않아 온갖 치아 치료는 다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치아가 흔들리고 빠지기 시작해 임플란트 병원을 찾다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이빨을 했는데요. 1년 조금 넘으니까 이빨이 다 내려앉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 그래 이래 다 이래 보더만은 엄마 여기가 괜찮은 것다. 이제 이래갖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하게 됐어요. 40살 다 돼가니까 그때부터 잇몸이 안 좋는가 이빨이 잘 하나씩 흔들거리더라고요. 그래가 위에 이빨도 하고 하려 했는데 내려앉더라고요. 뭐 먹을 때나 이러면 좀 흔들거리대요. 이러면 얘는 미력이 없고 이랬어요. 틀니가. 이렇게 끼울 때 좀 아프죠, 실은. 네, 그런 게 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하고 나니까 좀 그런 게 없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임플란트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계셨어요? 예, 예. 네, 불편한 거는. 불편한 거는 별 없죠. 이 사진상에 이 두 개체가 좀 시원찮아 보이는데 음식물 끼고 이러지 않아요? 예, 좀 찡비. 그렇죠? 예, 네. 저희가 뭐 나중에는 뭐 언젠가는 임플란트 하게 되겠지만 최대한 끝까지 한번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자고. 예방관리 오시면서 잔소리 들어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예? 한번 해보세요. 다물어 보시고 앙. 식사 잘 되겠는데 다 씹히겠는데? 잘 먹어요. 예? 예. 오늘도 절에도 내준 모양인데? 예. 뭐 안 씹히거나 그런 거 없으시죠? 예, 그런 건 없고요. 예. 좀 큰 거는 이제 가위로 잘라갖고 오케이. 먹으면 잘 먹습니다. 그래도 지금 치아가 양쪽에 이렇게 두 개씩 남았어요, 그죠? 예.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치아 상태가 이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전체 임플란트 돼 있는 것 중에 이렇게 내 치아가 있어야 그래도 이 다른 임플란트도 좀 보호되고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쓰는 데까지 쓰세요. 아시겠죠? 사이도 그렇고 좀 안 좋아 보이긴 한데 그래도 뭐 지금 당장 뭐 할 건 아니니까요. 나중에 저희가 계획은 다 세워져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10월 달에 왔을 때도 보면 이런 데 양치 안 되는 거 보이잖아요. 그죠? 예, 이런 거에 다음에 계실 때는 좀 더 신경 써서 그렇게 양치 좀 더 하시고 아시겠죠? 예. 그리고 다음에 오실 때 제가 또 다시 인사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치아가 다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오른쪽 치아가 없이 이제 오랫동안 지내신 거예요. 치아가 보통 한 군데 어금니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쪽으로 식사하게 되죠. 그럼 반대쪽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은 연세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셨는데 치아가 빠질 때마다 브릿지 연결해서 하신 거고 관리도 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잇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내원하셨었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임플란트를 이렇게 다 하신 건 아니고요. 어금니 비어있는 부위에 먼저 하고 또 아래쪽에 하고 그 다음에 또 왼쪽도 하고 앞니도 안 좋은데 이렇게 단계별로 이제 접근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치아가 몇 개 남지는 않았지만 위에 같은 경우는 전체 임플란트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밑에는 내 치아가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 남아 있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관리 꾸준하게 잘 받으시고 아주 지금 아주 식사 잘 하시고 계십니다. 예. 진료가 끝나고 3D 안면 스캔 장비를 활용해 환자 얼굴을 스캔하는데요. 이 정보를 수집해 정확한 진단, 시술 계획 수립, 환자 상담, 시술 전후 비교 등 다양하게 활용한다고 합니다. 보통은 이게 전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요. 아래쪽을 기준으로 해서 잡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쪽을 통해서 기준을 잡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아래턱은 잘 보시면 이렇게 치아가 있고 턱이 있고 여기 턱관절에 매달려 있어요. 그네처럼 이렇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를 할 때는 보통 위에를 기준으로 눈 사이를 기준으로 잡고 그 다음에 귀와의 간격, 높이를 재서 만들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면 아래턱이 탁 이렇게 붙어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딱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보통은 아래턱이 치아가 없을 때는 이 턱관절 뒤에 있는 공간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움츠려져 있는 거예요. 움츠려져 있어요. 그 과정들이 정확하게 재기 위한 그런 장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대략 뭐 손으로 재거나 뭐 눈대중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의 눈높이와 귀,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입술 사이의 거리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3D로 측정을 해갖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높이가 점점 늘어나는 현상들, 어금니가 다시 물렸다가 안 물렸다가 하는 것들을 최대한 최소화시키는 그런 과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입니다. 선재 씨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인데요. 임플란트가 끝난 후에도 지속적이고 철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 후 항상 정기 검진과 구강 관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특히 스케일링을 통해 닿지 않는 안쪽까지 깨끗이 관리를 하고 나면 하루가 상쾌하다고 합니다. 임플란트는 기계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기계라는 걸 인정하고 보통은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 잘못된 습관, 물론 여러 가지 병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를 제거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는 습관을 우선적으로 싹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저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전문 치과 위생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근데 워터픽을 꼭 쓰십시오. 잇몸하고 임플란트 그 경계부가 제일 약해요. 그 임플란트는 보통 이쁘게 만들거나 잘 만들거나 하려면 잇몸보다 좀 깊이 있어요. 근데 그 주변에는 자연치 않은 콜라겐 파이버가 촘촘하기 때문에 꽉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중간에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죠. 근데 임플란트 주변에는 어때요? 이 틈이 성글단 말이에요. 성글어서 촘촘하지 못해요. 라면 스프 건더기 같은 거 하나 톡 들어갔어. 양치질에 칫솔모가 거기에 안 닿습니다. 워터픽으로 꼭 샤워하시고, 그 다음에 피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피가 나도 괜찮다고 원장님이나 치과 의사분들에게 고지를 받으셨던 분들은 하셔도 돼. 피가 나도. 근데 내가 나도 모르게 피가 났다 하면 그때는 치과를 가보셔야 되죠. 그래갖고 그 안에 깊어 있는 성근, 기계 주변을 깨끗이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무의식화에 일어나는 습관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살펴봐라.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뭐 낀가고 빼고 안 해도 좋고요. 밥 먹을 때 진짜 이 치과에서 너무 잘 해줘갖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막 고기도 먹고 막 다 먹어요. 지금은 틀리하고 이 이빨하고가 이게 틀리더라고요. 딱 보면 알잖아요. 저는 틀리다. 그게 진짜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치료 잘 받고 3개월 만나서 받으러 오거든요. 잘 받고 이빨이 솔직히 말해 좀 비싸니까 뭐 내 죽을 때까지 그대로 다 있으면 좋겠다 한 번 더 안 하고 그게 진짜 소원이죠. 돈이 많이 드니까. 그죠? 임플란트가 기계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 치아처럼 예전에 잘못된 관리 습관을 가지고 계신다면 예방 관리를 통해서 꼭 습관을 바꾸시길 권하고, 그다음에 추후 식습관도 좀 어느 정도 너무 견고한 음식이나 딱딱한 음식을 좀 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뭐 멀리 이렇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치과는 아시는 것처럼 예민한 곳입니다. 치료 과정 중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불편감이 많이 심하고, 그다음에 그걸 해결하려면 또 장거리 이동하셔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근처에도 잘 알아보시면, 부산에도 전국적으로 이름나신 치과 원장님들 많이 계시니까 잘 알아보시고 하셨으면 좋겠고, 환자분들 또한 전신질환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상황, 그 다음에 습관, 그 다음에 현재 상태에 대해서 주치의 선생님과 잘 의논하셔서 하신다면, 그 다음에 추후에 관리 또한 잘 받으시면 오랫동안 잘 쓰실 수 있을 겁니다. 노화나 구강질환, 사고 등으로 인해 치아가 빠지는 일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아는 한번 빠지면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없으므로 빠른 조치가 필요한데요. 치아가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나에게 맞는 치료법으로 더 멋진 미래 준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